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지금 이 교재 편제가 우리 실제 기출문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딱 받으면 일반 전표 나오고,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나오고, 그리고 부가세 나오거든요. 그게 부가세 실무했고, 그리고 이제 결산 정리 사항. 문제 1번 일반 전표, 2번 메인 매출, 3번 부가세, 4번 결산, 그리고 5번이 원천. 소득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순서 편제로 가는 거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이렇게 보실 때 순서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결산정리사항 이거 기본적인 내용은 회계 1급하고 똑같습니다. 설마 회계 1급 안 하고 세무하는 분 안 계시겠죠? 설마? 가끔 있더라고요. 전산회계 1급도 안 배웠는데 전산 세무 1급으로 먼저 오시는 분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1급인가 봐. 전산 세무 1급으로. 그런 분 있었어요. 물론 그때 그분은 회계를 좀 배웠다 이거죠. 회계를 전산은 안 배웠는데 넘어가요. 어쨌든 회계 1급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정리사항은 이 뒤에 다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수동결산이 먼저죠. 수동결산을 먼저 하는 거죠. 수동결산을 순서 기억나세요? 뒤에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수동결산 먼저 하고 자동결산을 나중에 합니다. 순서대로죠. 끝나면 F3번 전표 추가를 해줍니다. 이 순서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시는지요? 예. 수동, 자동, 전표 추가 이런 순서입니다. 자,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직접 입력하는 거죠.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건 누구나 다 알 건데 문제는 자 이제 내용이죠. 결산 분계. 결산이 5개 나옵니다. 세무에서는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5개, 결산 5개. 근데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까지는 회계 1급하고 내용이 같아요. 물론 수준은 좀 높겠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어느 정도 무난하게 공부하셨다면 뭐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먼저 1번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인데 그냥 재고자산이 얼마다 써있으면 자동결산을 하면 되는데 감모손실 중에 비정상일 때 감모손실 중에 비정상일 때는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원재료가 됐든 제공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그리고 중요한 건 타계정 대체를 걸어야 됩니다. 조교 8번 타계정 대체 걸어야 돼요. 정상일 때는 분계 없이 그냥 실지재고액으로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결산하면 돼요. 자동결산은 이 다음 편에 나옵니다. 정상일 때는 분계 안 합니다. 비정상일 때 분계를 합니다. 비정상일 때 차변의 감모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입력해주면 돼요. 타계정 대체는 어디다 하는 거냐? 여기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예를 들어서 차변의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예를 들어서 5천이라고 칩시다. 너무 작은가? 500만원 합시다. 너무 큰가? 예. 대변에 만약에 제품이었다고 하죠. 제품이었다고. 이때 여기 적유란 여기에 08번 타계정 대체를 걸어줘라 이 소리죠. 아래쪽에 보이죠? 타계정으로 대책 요걸 입력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일반 전표에. 그 다음 계속해서 평가손실은 무조건 분계하는 거 일단. 평가손실은 무조건 분계합니다. 일반 전표에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에 평가충당금.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이기 때문에 그냥 매출원가 써도 상관없어요. 평가손실 써도 되지만 매출원가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해볼까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요거. 평가손실로 그냥 입력해도 되고 대변은 물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적어야 됩니다. 대변은. 이때는 요거 아니죠. 평가손실은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네요. 자, 여기 바로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회사 코드는 5504입니다. 5504인데, 제 카페 이름이, 있긴 있는데, 여기로 가셔도 되지만, 그냥 카페는 뭐 이미 찾아오셨겠지만, 여기도 물론 보이지만, 동영상 강의까지는 AC79, 어카운팅 친구 AC79 일로 오시면 여기에 백데이터 기출문제 자료 등이 다 있습니다.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아시겠죠? 말그날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로 오셔요. 자, 내려받고 하시리라 믿고 자 5504로 지금 내려받아 놓은 상태죠? 내려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하시죠.
1번 재고자산 제품에 대한 내용인데 간모수량 중 30개는 정상, 나머지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장부수량, 실지수량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장부수량 500개인데 이제 간모손실을 구해야죠. 간모손실을 구해야 되는데 장부수량 500개인데 실지는 430개면 70개가 없어졌죠. 곱하기 단위당 2만원 724 70개 140만원인가요? 140만원이 간모손실인데 근데 문제는 그 중에 30개는 정상이에요. 그럼 간모손실 중에 그럼 일단 정상인 것이 여기 30개죠. 30개 2만원이면 326 60만원 60만원은 정상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이 되는 거죠. 비정상 그럼 80만원이죠? 네, 80만원. 그 분계는 어떤 거 한다고요? 비정상적인 거.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요 금액이 80만원이 되는 것이고 대변에 재고자산 해당되는 재고자산 제품이죠. 150번 제품. 그리고 반드시 타계정 대체를 걸어줘라 이거죠. 재고자산 간모 손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재고자산 간모 손실. 그래서 분계하면 정상인 건 분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동결산에서 그냥 이 실지재고가 여기서는 430개 2만원씩이니까 860만원을 실지재고 입력해주면 돼요. 실지재고는 입력해주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에 이렇게 하고 자동결산 요거는 수동이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으로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재고자산에다가 860만원을 430개 2만원은 860만원 맞겠죠? 860만원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금액이 맞겠지 설마? 예. 자 그럼 어쨌든 요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80만원 여기 있죠? 다시 간모로 해서 80만원을 적어주고 그리고 해당되는 재고자산이 제품이었고 그리고 타계정 대체 08번을 걸어줘야 됩니다. 80만원 이렇게. 자 두번째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기 기말 원재료 장부상 금액은 500개인데 넘겨서 하죠. 500개인데 실제 단위당 원가는 15,000원이고 순실현 가치 시가는 13,5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시가가 하락됐으니까 평가 손실을 구해야죠. 평가 손실 수량은 500개인데 원가 15,000원짜리가 13,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개당 1,500원 떨어졌고 500개면 75만원인가요? 1,500개 500개 1,500원 750? 75만원 75만원. 그리고 분계하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요건 아까 입력해봤으니까 그냥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 수익비용 이연재상은 이거 급수에 상관없이 회계2급, 회계1급, 세무2급 다 중요하고 다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요거 가지고 정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론편에 가서 열심히 듣고 오셔야 돼요. 어쨌든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말 나오면 이연이다 이런 말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선급선수는 이연.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수익 이런 말 나올 때는 예상.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나올 때는 예상.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이런 거 기억나셔요? 선급 선수는 이연. 선급 선수는 이연. 미수 미지급 이거는 예상.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선의시 비예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 선급선수 선자 들어가는 건 이연, 선의 미수 미지급 미자 들어가는 예상 이예, 선의미예, 선의미예, 선의시 미예시. 선의시라고 계세요? 가르쳤던 친구 중에도 선의가 있었는데 선의 미예도 있었고 선의미예, 선의미예, 선의미예. 어쨌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자 그리고 송어품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제목 속에 답이 있죠. 뭔 소리야? 제목 속에 답이 있죠겠는데 그렇죠. 그럼 수업을 지금까지 저랑 잘 하신 거고 뭔 소리야? 또 글자 수 외우는 사람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외우는 사람 저한테 안 배운 사람이죠.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건 통하죠.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통합니다. 그럼 이건 어쩔게요? 이건 어쩔 거고 이건 어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을 위해서 세 글자 네 글자 외우는 건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어쨌든 비용으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이 아닌 걸 깔아. 미사용. 사용, 미사용. 사용된 건 비용, 미사용된 건 자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많이 어려워합니다. 징그럽게 어려워해요. 자, 경과, 미경과.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경과는 당기분이다. 당기분은 당기분 비용이나 당기분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적으면 되고, 미경과는 차기분이다. 차기분이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야죠. 이것만 알면 다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또 소모품. 사용된 건 이미 써서 없어진 거니까 비용이고, 미사용된 건 아직 안 썼으니까 자산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하여튼 이거면 해결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다시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용된 것처럼 처리했어요. 사용된 것처럼 처리했는데 안 쓴 게 있으면 까야지. 비용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까야죠. 차변은 소모품. 그리고 자산 처리했다. 자산 미사용으로 처리했다. 미사용으로 처리했는데 사용해서 없어졌으면 까야죠. 반대 대변으로 까야죠. 그럼 분계는 자동인데 진짜 제목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걸 이해하면 선급비용,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다 할 수 있죠. 이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론 시간에 이거를 정리하고 오셔야 돼. 경과, 미경과, 사용, 미사용 이런 거 외우려면 이거 헷갈립니다. 못합니다. 해봅시다. 10월 달에 지급한 차량 보험료 중에 6만 원은 차기분이다. 차기분 다른 말로 하면 미경과분이죠. 미경과분이죠. 내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아무 말도 없으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죠. 차변에 보험료였었죠. 그 보험료를 대변으로 없앱니다. 왜 없애요? 단기계 아니니까. 차기분 6만 원을 내년도로 빼기 위해서 없앱니다.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보험료. 됐죠? 됐죠? 이 분계는 진짜 아주 평범한 기본이죠. 자, 10월 1일 공장화재보험료. 공장화재보험료입니다. 500번대겠죠? 이거는 특별한 말 없으면 800번대고요.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즘은 이름 써있어. 영업부 차량 뭐 이렇게 써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항의 들어오고 이의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부. 그럼 이거 800번대라는 거죠. 821, 800번대. 공장권이가 500번대겠죠? 이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 1년치를 600만 원 지급하고 선급 비용 처리했다. 자, 이게 문제죠. 선급 비용 처리했답니다. 이 분계는 지워버릴게요. 새로 하죠, 뭐 아예. 선급 비용 처리했다. 수정 분계해라. 오랄 계산이라. 자, 이건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이렇게 10월 1일 날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600만 원. 1년치가 600이니까 월 50만 원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12월 31일 날 뭘 해야 되겠냐? 그럼 선급이라는 말 자체만 딱 봐도 아까 이거 경과된 건 단기분 수익이나 비용이고 미경과된 건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이랬죠. 근데 이 문제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미경과되었다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지급할 당시는 기간이 미경과된 거니까 미경과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11, 12 석 달 지났죠. 지나간 만큼은 글자 그대로 지나간 만큼은 미경과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까야지. 깔 때는 역분계 대변으로 가죠. 그럼 대변에 선급 비용에서 깝니다. 뭐를? 경과된 걸. 미경과로 되어 있으니까 미경과가 아닌 걸 까는 거죠. 경과된 걸 까는 겁니다. 몇 달치? 석 달치. 월 50만 원이 됐죠. 석 달치는 150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만큼은 뭘로? 500번대 521번 보험료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미경과로 봤었다는 얘기다.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당연히 대변에 선급 비용 없애주고 차변에 보험료 만들어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여튼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크게 하면 좀 낫겠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그냥 경과로 한다, 미경과로 한다 이렇게 외우려니까 헷갈리는 거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 공장 건물. 공장 건물 중에 일부를 12개월 1년 동안 임대했대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2개월분 임대료 1년치가 1200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요? 부가세도 해야 되나? 아이 참말로 부가세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다음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했답니다. 임대료 뭐라 계산하래요? 그럼 이건 수익처리법이다, 부채처리법이다 이런 말이 없죠. 임대료로 처리한다고 나오지? 그럼 이건 일단 지우고 해버릴게요. 여기다가 9월 01일 날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차변에 현금이라고 치고 대변에 12개월치가 임대료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된 거였죠. 근데 12월 31일 날 따져봐라 이거지. 9, 10, 11, 12 4달치는 지났어요. 4달치는 지났지만 나머지 8달은 안 지났죠. 미경과죠. 자, 임대료 수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이번 연도 거 다시 분석해 볼까요? 그걸 분석해 보면 1년분 중에서 9, 10, 11, 12 4개월 분은 단기분이고 나머지 8개월 분은 차기분이에요. 즉 미경과분 4개월치는 경과되었고 그리고 8개월치는 미경과되었다. 그죠? 그래서 경과, 미경과만 따질 수 있으면 이미 회계처리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회계처리 끝났죠? 뭐가 끝나? 임대료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수익이 아니잖아요. 차기분은 뭐로 처리하랬지? 비용일 때는 선급비용이고 수익일 때는 선수수익이 되는 거죠. 단기분 비용이나 단기분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임대료 중에 8개월치가 미경과야. 그럼 수익이 아니라 선수수익이죠. 임대료에서 깝니다. 그럼 차변에 임대료에서 8개월치를 까는 거지. 8개월치면 800만원 까면서 대변에 선수수익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에서 수익으로 처리했다가 수익이 아닌 걸 까고 선수수익으로 바꿔줍니다.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끝난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4월 1일이고 건물 임대료고 240인데 그 중에 단기 경과액은 180 그리고 받을 때 선수수익으로 처리했답니다. 선수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4월 1일날 집세를 받았을 때 아까 위에서는 임대료로 처리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선수수익으로 받을 당시는 미리 받은 거니까 240만원을 미리 받은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선수수익. 그럼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거 미경과로 받다는 얘기죠. 근데 4월부터 12월까지 4, 5, 6, 7, 8, 9, 10, 11, 12 9달은 지나갔잖아요. 그 중에 9개월 분은 경과됐죠. 경과됐고 경과분은 단기분이고 단기분 단기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경과 페이지를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나머지 3개월만 진짜 미경과되었고 요만큼이 차기분이고 얘가 선수수익이 돼야죠. 근데 이미 장부에는 선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수로 되어 있는 건 냅두면 되는데 선수가 아닌 건 까야지. 경과된 건 까야죠. 그럼 12월 31일 날 까야 되니까 역분계 반대쪽에 옵니다. 뭐를? 경과된 걸. 이미 여기 장부에는 미경과로 되어 있잖아요. 미경과로 되어 있는데 미경과가 아닌 거 경과된 걸 없애는 개념이죠. 경과된 걸 없앱니다. 얼마를? 경과된 건 9달치 241년치니까 아니 그냥 경과된 게 써있구나. 180이죠. 180을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경과된 만큼은 임대료로 처리하면 되죠.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와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이건 비용처리법이죠. 지급할 때 비용 처리했다 결산 때 선급으로 바꿔주는 게 있고 선급으로 처리했다가 경과된 걸 없애서 보험료로 바꿔주는 게 있고 그죠? 수익으로 처리했다가 수익이 아닌 걸 까고 선수수익으로 바꿔주는 자 수익으로 받는데 수익이 아닌 걸 까는 거죠. 깔 때는 역분계 단기분인지 차기분인지 이것만 따질 수 있으면 해결됩니다. 이것도 그죠? 받을 때 선수수익 부채로 했는데 부채가 아닌 걸 까라. 이거 어떻게 들으면 헷갈리지만 진짜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회계 2급 때 이미 기본적인 내용 조금만 이해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당사는 10월달에 당사 주주인 이상에게 현금 1억 원을
1년 만기에 4%라는 4%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받기로 했대요. 대여해줬대. 주주한테 돈 빌려줬대. 대여해줬대요. 이율이 이자 4%에. 그 다음 이자 수익 관련된 회계처리 입력해라. 월할 계산해라. 월별로 계산.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해라. 한 달 미만은 한 달로 간주. 자, 어쨌든 얘는 이것도 지우고 갈게요. 그냥 10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발생주의.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입니다. 이때 원래 빌려준 날이 10월이고 1년 뒤니까 내년 9월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는 10월에 빌려줬으니까 10, 11, 12 석 달은 이미 기간이 지나갔죠. 지나간 만큼은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어도 이자 수익으로 일단 인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못 받았으니까 차변은 미수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미수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미수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미수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미수 수익은 1억 원. 1억 원 곱하기 4%니까 0.04 곱하기 10, 11, 12 석 달치 12분의 3 1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100만원 나오죠. 100만원 이자 수익이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럼 미수 수익 100만원, 이자 수익 100만원 써주면 돼요.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수익으로 일단 인식해라. 이게 바로 발생주의다. 실현주의다. 미수, 자산. 자,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 여기 있는 문제가 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따로따로 정리한 거죠. 자, 여기는 대출 약정 자료를 보고 이자 비용에 관한 분계를 하래요. 이자 비용은 월할 계산하래. 한 달 미만은 한 달로 간주하래. 만약에 여기가 10월 5일이에요. 그럼 10월 5일이라도 그냥 10월 한 달로 보란 얘기죠. 10월 20일. 그래도 한 달로 봐라 이거죠. 자, 대출금 다시 국민은행이고 9월부터입니다. 시작일이 9월이에요. 여기는 시작일이 10월이고 9월에 시작해서 내년 8월 1년입니다. 1억이 똑같네? 이자만 달아내 6%예요. 그리고 만기에 일시적으로 갚기로 했다. 자, 이것도 일단 지워버리고 할게요. 그럼 이것도 12월 31일 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랑 발생주의 원리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자 비용이잖아요. 돈을 주지는 않았어도 이자 비용은 지금 안 줍니다. 내년에 갚을 때 주지. 그래도 일단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라. 몇 개월분? 9월부터니까 9, 10, 11, 12 4개월분이죠. 4개월분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고 실제는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 계산 어떻게 하냐? 이때 이자 계산은 아까랑 뭐 같은 원리니까 자 1억 원 1억 원 곱하기 이번엔 6%니까 0.06 곱하기 아까 4개월치 했죠. 12분의 4 그럼 3분의 1 6 3분의 1이면 200만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200만원 나옵니다. 입력하는 거 쉽잖아요. 입력이야 뭐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건 뭐. 그래서 발생주의, 실현주의 꼭 기억하시고. 자, 사무용 문구류, 송호품이죠. 송호품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핵심이 이거죠. 뭘로 처리했느냐. 제목 속에 답이 있다. 이거면 결산 때 뭐라 써있는 거 따질 거 없어요. 자, 일단 머릿속에 구입 시분계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비용 처리했대요.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비용 처리했으면 차변에 송호품 비 였겠죠. 이때 여기서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사용한 것처럼 봤다는 얘기죠. 12만원을 이렇게. 그리고 써서 없어진 건 비용, 아직 안 쓴 건 자산. 이걸 생각하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사용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산 때 뭘 해야 되겠냐? 문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봐도 그래, 장부에는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진짜 썼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안 쓴 게 있으면 정리해야죠. 까야죠. 그래서 송호품비에서 깝니다. 뭐만큼? 미사용한 만큼. 미사용한 만큼을 까고 차변에서 뭐 품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미사용액을 까야 되는데 문제에 미사용액이 나와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사용액이 나와 있어. 그럼 4만원 쓰면 안 되죠. 사용이 4만원이면 미사용은 8만원입니다. 우리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마무시하게 틀릴걸요. 이렇게 8만원. 문제에는 4만원 써있는데 답은 8만원 써야 돼. 이게 의외로 진짜 별것도 아닌데
어려워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제발 정리 좀 잘 하셔서 이런 거 나올 때 공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사용했다는 개념이다. 그럼 사용하지 않은 걸 까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 처리했다. 여기 나오죠? 결산 전 합잔, 합계산의 시산표에 소모품이 있어. 소모품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럼 그 자체가 아하 이건 자산 처리법이구나. 그죠? 그랬다 결산 때 뭐 이거 볼 것도 없어. 일단 자산 처리법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뭐가? 구입시. 일단 자산 처리니까 소모품이라고 처리했다. 이때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즉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미사용으로 봤다 이 얘기죠. 이게 10만원. 그죠? 근데 결산 때 장부에는 미사용 안 쓴 걸로 돼 있어. 근데 끝까지 하나도 안 썼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써서 없어졌으면 없어진 만큼 까야죠. 깔 때는 역분계 깝니다. 뭐 한 만큼? 사용한 만큼 깝니다. 사용액을 써야 돼. 근데 문제에 보니까 사용액이라고 안 나오고 미사용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는 3만원 쓰면 틀린 거지. 이럴 때는 눈치껏 7만원 씁니다. 그리고 써서 없어진 건 비용, 소모품 B 이렇게 되죠. 물론 금액은 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계가 진짜 별것도 아니지만 이거 나중에 지금 이대로 나오면 엄청 많이 틀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거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 계실걸요. 양심의 발을 넘고 있죠. 그런 사람 빨리, 지금 이 내용은 전산회계 2급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산회계 2급이나 전산 세무 2급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헷갈린다 이러면 전산회계 2급 범위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세무 2급 한다고 다 세무 2급 수준이 아니잖아요. 세무 2급 수준이 안 되면 빨리 회계 1, 2급 수준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부디 확실하게 익혀두세요. 하나 더 있네. 홍보용 우산. 홍보용 우산을 광고 선전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미사용된 게 있대요. 소모품으로 대체한데 회계 처리 금액은 음수 마이너스를 입력하지 않는데요. 자,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비용 처리법. 광고 선전비 비용 처리했다가 결산 때 미사용된 걸 까서 소모품 자산으로 만들어준다. 똑같잖아요. 볼 것도 없죠. 그럼 대변에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 대신 광고 선전비 800건대 광고 선전비에서 아직 안 쓴 만큼 250만원 까고, 문제에 소모품으로 대체한다고 써 있으니까 소모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소모품 광고 선전비, 위에서는 소모품 B, 여기서는 소모품 광고 선전비. 원리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처리라는 건 실무에서, 일부 실무에서 무슨 옛날에 잘못된 관행을 지금도 따르거나 아니 겉멋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한 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럴 때가 있어요. 실무에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에서 마이너스 250을 시킵니다. 전표 입력할 때. 또 대변에 또 차변이지. 또 차변에 소모품을 250만원 입력합니다. 실무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차변에 마이너스. 결과는 같아요. 대변으로 쓰나 차변에서 까나 결과는 같은데 일부예요. 옳은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맞는 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옛날 관행 그리고 옛날 프로그램의 문제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기억하셔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거 뭐 이렇게 솔직히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 근데 한번, 이거 쉽죠? 공정가치법, 시가법. 그리고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처리해라. 자,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가 올랐으면 평가이익, 공정가치가 올랐으면 평가이익, 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하락했으면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평가손실, 대변의 평가이익, 이익 발생하면 대변에 적고 손실 발생하면 차변에 적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나옵니다. 자, 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 단기 매매 증권이고,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 시가. 그럼 여기 보유주식 수 있고, 원가 있고, 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 이건 지우고 그냥 해보죠. 자, 그러면은 주 대안의 경우에는 1000주였는데 곱하기 원가 15,000원짜리가 16,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1,000원씩 올랐어요. 1,000원씩 올랐고 1000주니까 100만원이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민국은 150주네. 150주인데 원가 2만원짜리가 올랐네? 25,000원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면은 주당 5,000원 올랐고 150주니까 75만원. 결론 여기서 둘 다 이익이네요. 둘 다 이익이니까 그냥 합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잖아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175만원.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175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짜 이런 거 나오면 공짜겠죠. 이 정도는 공짜겠죠. 만약에 이게 손실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익 분계와 손실 분계를 두 개를 쓰면 되죠. 손실 분계는 차변의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두 개 써도 되고 아니면 상계시켜서 25만원만 적어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매도가는 증권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매도가는 증권 평가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평가손익을 자본,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게 단기매매증권하고 다르죠. 여기서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 평가, 평가손익을 단기손익, 영업의 손익. 근데 매도가는 증권은 평가손익을 자본,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원리는 같아요. 상승하면 이익은 수익 개념이니까 대변인데 엄밀하게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그 다음 하락하면 손실은 비용 개념이니까 차변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 평가손실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이라는 거,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이라는 거, 기타 포괄손익 그것만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은 상계한 후 서로 상계입니다. 상계 후 잔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해요. 상계 중요합니다. 상계 이것까지 알면 내용을 공부 충실히 하신 거죠. 자, 이 문제도 잘 봐야 돼요. 자, 매도가는 증권이에요. 시장성 있는 매도가는 증권이고 기말 매도가는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래요. 전년도에 취득했고 전년도 말에 220으로 올랐다가 이번 연도 말에 190 떨어진 거예요. 자, 전년도에 올랐다가 이번 연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과거로 좀 돌아가서 2017년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일단 200이 있었었던 것이었던 건데 2017년 말에 200짜리가 220으로 올랐었어요. 그럼 자산 증가 차변. 그럼 매도 가능 증권 20만원 올랐었죠.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했었을 겁니다. 금액은 20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 이따 입력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건 입력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매도 가능 증권 검색하면 두 개 뜹니다. 가보자. 그럼 이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매도 찍고 엔터 치면 코드가 두 개 떠요. 그 중에 어떤 거 적어요? 어떤 거? 아무거나 입력해도 되는 거? 아니죠. 어떤 거? 아래 거 적습니다. 이거 아직 모르면 공부 아직 더 해야 돼. 아래 겁니다. 아래 거예요. 위에 게 아니라 아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매도가 아니라 만기로 바꿔보면 만기 보유 증권도 두 개 뜹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검색하면 코드가 두 개 뜨는데 그 중에 아래 걸 줘야 돼요.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아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계속 하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검색하면 검색어 방금 봤지만 123번 나왔죠? 123번 나왔는데 얘는 유동자산이에요. 즉 당좌자산. 그리고 178인가? 178을 열면 이건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얘는 투자자산. 실무 프로그램 열려 있으면 여기 계정 과목 등록으로 가보세요. 계정 과목 등록하면 여기 매도 가능하고 만기 보유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 123, 124번에 당좌자산에
당좌자산에. 그 다음 투자자산으로 갔을 때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습니다. 178, 181 비유동 투자자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정 코드가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 막 섞어 적으면 안 됩니다. 만기 보유도 마찬가지. 만기 보유 코드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아래만 따지면 돼요. 위아래만 따지면 됩니다. 124번 얘는 유동자산. 유동자산 역시 당좌자산이고, 그 다음 181번은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입니다. 자, 같은 원리예요. 이런 정도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와서 아래쪽에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평가이익 인식하면 되고, 이 문제의 정답은 2018년도에 공정가가 190으로 떨어졌어요. 작년도에 220이었는데 19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30만원 자산 감소됐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물론 여기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아래 겁니다. 아래 거 역시 마찬가지 설명드렸으니까 됐고, 자, 금액이 떨어진 건 30만원 떨어졌죠. 작년에 220이었다 190 됐으니까 30만원 떨어졌고, 이때 차변이 뭐냐,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는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지, 생각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있었겠구나. 그럼 그거를 먼저 없애줘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없애줘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난 나머지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가 손실. 이 분계. 그래서 이 분계를 되게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빈도는 즉 자주 나오냐? 안 나와요. 근데 나오면 이론에서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자주는 안 나와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 특히 이거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과 매도 가능하고 만기 보유 검색했을 때 코드가 두 개씩 뜨는 거,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셔서 정리하세요. 자, 입력하는 건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점표 입력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분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분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 정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셔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